이런 책을 읽게 되면 아이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책을 흥미있게 읽어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활동을 해주시면 아이들의 어떤 그 문해력 향상은 반드시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기존 독서 논술 교육의 실패, 지금의 알파 세대 아이들, 학부모님들의 어떤 문해력에 대한 인식의 괴리 때문에 지금의 어떤 구포자 문해력 사태가 지금에 이르지 않았나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몇 가지 방안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방안은 동기부여, 흥미유발. 이거는 이제 독서에 대한 가장 좋은 긍정적 경험이거든요. 이런 긍정적 경험들은 아이들의 어떤 독서 습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책을 끝까지 읽고 읽은 내용을 자기 거로 만드는 이런 경험들. 이것도 이제 아주 좋은 긍정적인 독서 경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디지털 세대, 알파 세대들에게 적합한 동기부여 방안들이 좀 필요한데요. 보상이라든가 뭐 경쟁, 아이들이 책과 좀 더 가깝게 해줄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디지털 세대라고 할 수 있는 이 알파 세대들의 눈높이에 맞는 디지털 기반의 어떤 보상이라든가 경쟁 방식의 동기부여, 흥미유발 이런 것들을 채택을 해서 아이들의 독서 교육에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해결 방안은 독서 능력에 맞는 책을 읽는 것입니다. 기존 독서 교육의 획일적 독서 때문에 아이들이 독서에 흥미를 잃거나 독서를 포기하는 그런 근본적인 문제들이 발생을 한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아이들의 독서 능력에 적합한 책을 읽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호기심 공백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책을 읽었을 때 75%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는 책, 즉 지적 공백이 25% 발생하는 그런 책을 읽으면 아이들의 호기심이 자극이 돼서 그때 독서 효과가 극대화된다는 겁니다. 이런 책을 읽게 되면 아이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책을 좀 더 흥미있게 읽어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책을 읽으면 아이들은 새로운 어휘라든가 조금 더 복잡한 문장 구조, 텍스트 구조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그 언어 능력을 향상시키기도 하고요. 복잡한 구조를 가진 텍스트를 이해하는데도 지금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책들을 아이들이 읽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독서 능력을 검사하고 진단을 해주는 그런 솔루션을 선택을 해서 독서 능력 진단을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해결 방법은 검증된 양서 읽기입니다. 검증된 양서는 정확하고 유익한 정보뿐 아니라 감성과 인성 발달에도 도움을 줘요. 검증된 양서는 문법적으로 정확하고 풍부한 어휘를 사용하기 때문에 아이들의 어떤 어휘력이라든가 문해력, 표현 능력 발달에도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자, 이런 책들은 교육적 메시지도 좀 담고 있죠. 그래서 정서적 발달을 지원하게 하고요. 글의 내용에 대한 감상적이거나 창의적인 그 언어 능력을 향상시켜주기도 합니다. 책을 고르실 때 최근 10년 내 발간 또는 최근 10년 내 중세 발간 이런 책들 대상으로 주로 좀 골라주시면 좋고요. 이런 책들 중에서 뭐 국내외에서 상을 받았다거나 교육청에서 뭐 선정을 했다거나 교육기관 추천도서라거나 교과 연계도서 이런 책들이 이제 검증된 양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정독하기입니다. 정독은 표면적인 내용뿐 아니라 의미라든가 맥락, 작가의 의도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게 도와줘요. 꼼꼼하게 읽으면 이야기 속의 뭐 논리라든가 주제 이런 것들을 분석할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비판적 사고 능력 향상에도 도움을 주게 되는 거죠. 정독을 통해서 아이들이 이제 낯선 단어라든가 낯선 표현 좀 상세하게 이해하고 익힐 수가 있게 되고요. 문장을 이제 꼼꼼하게 읽으면서 다양한 문장 구조, 그다음에 표현 방식들을 이제 접하게 되죠. 자, 이렇게 하면 글쓰기라든가 말하기 이런 이제 표현 능력 향상에도 큰 도움을 받게 됩니다. 어떤 책을 빨리빨리 훑어 지나가는 것보다 이렇게 제대로 한 권을 읽게 되면 그 완독이라는 성취감은 더 높아지게 되고요. 긍정적인 독서 경험으로 작용을 하게 되고요. 결국은 독서의 자신감을 키우고 더 많은 책, 다른 책을 읽고 싶고자 하는 동기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책을 읽기 전에 작가, 줄거리, 이 책의 주제 이런 것들을 먼저 파악을 하면 좋아요. 이렇게 되면 아이들이 책에 더 주의 집중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주의 집중한 상태에서 책을 읽게 되면 아이들이 정독을 할 그런 가능성은 훨씬 높아집니다. 책을 이렇게 정독한 다음에는 독후 활동을 반드시 수행을 해야 됩니다. 자, 독후 활동은 읽은 내용을 온전하게 이해를 하고 자기 것으로 만드는 독서의 경험을 완성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과정입니다. 기존의 독서 논술들이 이 정독과 독후 활동 과정이 생략된 채로 토론이라든가 글쓰기라든가 이런 과정으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아이들이 제대로 된 그 표현 능력을 기를 수가 없습니다. 그냥 훈련에 의해서 기술만 익히게 되는 것이죠. 책을 읽은 다음엔 이 책에 나오는 생소하거나 어려운 단어들을 반드시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돼요. 이 책 내용의 흐름이라든가 맥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할 수가 있어야 되고요. 문장이라든가 문단의 구조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책 속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키고 이해하는 이런 과정이 종합적으로 이제 독후 활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알파 세대들의 어떤 눈높이에 맞는 다양하고 흥미를 끌 수 있고 동기부여를 줄 수 있는 다양한 독후 활동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교재나 문제집 말고 책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아이들이 독서를 하게 되면 정보를 획득하고 배경 지식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 외에도 글을 표현하는 방식이라든가 사용된 어투, 예시와 인용을 끌어오는 방법, 글을 시작하고 맺는 방법 이런 것들이 부지부식 중에 체득이 됩니다. 바로 이런 걸 독서의 내면화라고 합니다. 독서의 내면화가 기반이 될 때 문해력 확보가 가능해져요. 그런데 교재와 문제집으로는 이런 독서의 내면화 과정을 경험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문해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이 바로 이런 정독과 독후 활동을 통한 독서의 내면화 과정이라는 거죠. 이제는 교재나 문제집을 버리시고 책에 집중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지금 초등학생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교재나 문제집보다는 온전하게 책에 집중하고 그다음에 읽은 내용을 자기 거로 만든 이런 독후 활동 과정을 반드시 거치는 이런 활동을 해주시면 아이들의 어떤 그 문해력 향상은 반드시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국포자로 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 문해력 사태에 대해서 원인과 해결 방안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지금 자녀의 어떤 독서, 문해력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부모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여러 매체라든가 미디어에서 흘러나오는 또는 이제 주변 엄마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불안해하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일단은 그런 불안한 마음들을 줄여주시는 거 이런 것들이 먼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들에 비해 읽기 능력이 부족하다, 문해력이 떨어진다, 다른 아이들은 지금 다 독서 논술을 이만큼 시작하고 있는데 아직 아무것도 못하고 있고 책만 이렇게 읽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염려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거든요. 중요한 거는 아이들마다 발달 단계가 좀 각기 달라요. 성장 과정도 좀 달라요. 개별적인 특성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동일한 수준의 아이들과 일방적으로 비교하시는 것도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아이가 지금 어떤 발달 과정 단계에 왔고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먼저 파악하시는 게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권을 읽더라도 제대로 읽고 읽은 내용을 자기 거로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게 어떤 핵심적인 독서 교육의 기본이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집중을 하시면 아이들이 이제 점진적으로 이제 성장을 해 나갈 겁니다. 너무 조급하지 않게 그렇게 인내심을 가지고 아이들의 성장을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부터라도 아이들의 어떤 독서 단계라든가 성장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한번 체크해 주시는 게 좋아요. 지금 아이의 독서 수준이 어느 정도고 얼마 정도 지났을 때 보니까 어느 정도가 됐고 이런 것들을 체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우리 아이가 어떤 책을 읽었는지, 책을 제대로 읽긴 읽었는지, 이해는 했는지, 자기 걸로 만들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체크해 주시는 것도 좋아요. 이렇게 해주시면 부모님들 스스로가 이제 아이에 대한 신뢰가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몇 가지 지표들을 통해서 메타인지적인 독서가 가능해지게 되는 거죠. 이게 가능해지게 되면 아이들의 어떤 자기주도적인 독서가 시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문해력 사태에 관한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